자기 유튜브 채널인 거 아니야? ENFP 뭐야? 이거 하셔야 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트넘 굿즈 보여드리겠습니다. 끼가 막 벌써 막 발산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성모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생활문화 기업 불수원에서 광고 홍보를 11년째 하고 있는 이미경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좀 어색한데 제가 저희 채널에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한데 오늘 어떤 자리냐면 처음으로는 저희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릴 겸 왔고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만 명을 달성을 하면 여기 불수원 이미경 책임님께서 5만 명 빨리 가라고 5만 명을 가면 PPL 해주겠다 홍보 협찬해주겠다 해서 의리를 지키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5만 명 달성 이렇게 빨리 하실 줄 몰랐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3만 명 갔을 때 3만 명 하면 안 되나 했더니 무조건 5만 안 명을 된다. 가야 돼. 3만 명은 아직 급이 아니다. 네. 여튼 그래서 우리가 5만 명 달성한 기념으로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직 5만 명밖에 아직 10만 명도 못 갔는데 지금 불수원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이유가 저희 채널이 엄청 크고 뭐 거창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사실 제가 10년 전에 딱 정확히 10년 전에 이 불수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불수원 인샷들을 제가 브랜드 매니저는 아니고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였어요. ABM이라고 하죠, 저희는. 네, ABM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들, 이 제품들을 어떻게 광고할 건지 이런 아이디어도 제가 좀 많이 냈었죠. 그럼요.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죠. 좀 오버할 정도로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이미경 책임님은 사실은 동료라고 해야 되나? 동료죠, 직장 동료. 네. 홍보팀이었고 마케팅 팀이었고 그래서 같이 항상 일했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그 후로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더 잘해라 흥해라 그런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시고자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5만 명 감사 겸 저희 채널 최초의 처음으로 하는 PPL을 하게 됐는데 저는 PPL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번에 토트넘 방한 취재도 다 제 사비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프리랜서 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제가 불수원 다닐 때 저는 좀 어떤 직원이었습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직원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좋은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퀘스천. 항상 들어주고 도와주셨던 정말 고마운 인연으로 그게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PPL까지 이게 또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러브마이카 지금 불수원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예전에 일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불수원이 지금 약간 찐 마인드인데 자동차 이 용품 업계에서 뭐 압도적인 1위를 맡고 우리가 그 당시 10년 전에 제가 아이디어였거든요. 우리가 마켓 업계 안에서 1위는 당연히 맡고 근데 이제 마켓 자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감성 캠페인을 해야 된다. 제가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그걸 막 주장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게 러브마이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 차야 사랑의 캠페인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얘기 안 했어. 말 웃기려고, 아껴주려고. 그래서 감성 캠페인을 했지, TV로 한 건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그 러브마이카라는 슬로건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I love 마이카 캠페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아무튼 뭐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게 아무튼 조금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의견이 저는 맞다고 판단해요. 그렇죠? 자동차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네. 차를 사랑하자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저와 이제 미경 책임님의 인연이라든지 불수원과 인연을 말씀드렸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5만 구독자 감사 겸 50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이미경 책임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출연을 했으니까 또 저희 제품 홍보를 또 알차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5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 토트넘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쉬움도 남으셨을 텐데 저희가 또 때마침 이렇게 토트넘 한정판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첨이겠죠? 네. 네, 50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불스원의 엔진 코팅제, 토트넘 한정판 패키지, 네. 그리고 이 토트넘 로고가 새겨진 랜턴이에요. 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이건 캠핑에서 쓰실 수도 있고 네. 집에서 쓰실 수도 이거는 있고.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달라고 했어요. 네. 요거랑 같이 네. 드릴 거고, 그리고 네. 불스원샷 블랙으로 이게 유종별로 다르거든요. 경유용이 이거는 휘발유용이고 경유용인데 각각 하나씩 드릴 거예요. 50분께. 네. 그러면 나는 경유차다라고 하시는 분은 경유를 쓰시고 네. 휘발유는 친구분 선물로 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불스원샷이랑 이렇게 네. 엔진 코팅제랑 굿즈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깜짝 질문. 네. 불스원샷은 어디에 넣는 거고 이 코팅제는 어디에 넣는 걸까요? 전 ABM으로서 기억을 하시겠죠? 아니 그걸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야 재밌지. 이거는 자 불스 원샷은 주유구에 넣는 거고. 아, 네, 맞죠? 맞습니다. 주유구에 네. 넣는 거예요. 연료 첨가제입니다. 네, 여러분. 주유구에 기름 그래서 주차장에 불스 원샷이 있는 이유가 나 아무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주유소. 네, 주유소에 있습니다. 불스 원샷은 주유소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을 넣을 때 그 같은 곳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기름 넣으실 때 넣으면 좋고 이게 뭐 주기가 있죠? 뭐 5,000kg, 3,000kg에 한 번씩 넣으시면 되고 저희는 계절마다 한 번씩 넣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얘는 엔진 세정제고요. 네, 이 엔진 코팅제는 네. 이거는 저는 불스 원샷 AB용이었잖아. 아 그래요? 엔진 코팅제는 모르실 수 네, 있어. 네, 이거는 엔진 오일 넣는 데다가 넣는 거예요. 맞아,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맞아.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가실 때 코팅제 같이 넣으시면 엔진 보호되는데 더 네. 도움이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대충 이게 제가 ABM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다 알거든요, 대략. 이거 다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만 분에. 원 넘어요. 넘어요? 네, 요즘은 요것만 또 지금 가격이 좀 이게 하나에 지금 2만 원이 넘는 물가가 올라왔어. 네. 물가가 더 올라왔고. 이건 뭐 온라인 찾아보시면 다 아시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50명의 구독자 추첨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굿즈 갖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네. 이 굿즈를 가지시려면은 네. 어쩔 수 없이 불서몰에 오셔가지고 이걸 사셔야 됩니다. 네. 불서 엔진 코팅제 골드를 구매하시면은 네. 이 랜턴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건 100%를 가질 수 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나요? 네. 네. 이뻐요 이게. 여기 앞에 로고, 토트넘 로고도 있고. 그래서 저는 꼭 하나 달라고 해서 저는 하나 가져갈 거고. 선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아까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저희가 50분한테 드리는 건 맞고, 이벤트를 뭐 댓글로 할 거냐, 뭐,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글로 공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50분에게 저희가 지금 이미경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품들을 하고 이 굿즈를, 토트넘 오피셜 굿즈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미경 책임님 이제 우리 또 다음에 또 해야죠. 다음에 또 해야죠, 물론. 계속 옆에서 응원할 계속. 거고요. 계속. 지금 네. 5만 명이잖아요. 응. 10만 명 금방 올 것 같아요. 네. 10만 명 되면 또 100개 가야죠. 네. 구독자 이벤트. 근데 좀 그 사이에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만 명. 10만 명, 그치. 네. 10만 명 언제 갈지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사장님 보고 계세요. 저희 부수원 사장님. 네. 7만 명? 아까 제가 오늘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길에 사장님 만났잖아요. 사장님 만났잖아.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기자님 오랜만에 또 네. 오셨다고. 사장님이 저를 또 해주시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감사하게도. 맞아.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불수원과 함께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더 구독해 주시고 이게 제가 구독에 약간 이게 노예예요. 이게 구독자가 올라가야 이게 할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미경 책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10년 전 동료 사실 이게 모든 게 저는 이게 이미경 책임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예고에 없던 멘트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경 책임님 20년 차 채울 때까지 꼭 계세요 여기 딸려하지 네. 마시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벤트 안내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막 저에게 요청해 주셨던 우리 취재 비하인드 썰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이미경 책임님 이제 일하러 가셔야 돼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우리 7만 명? 저 7만 명 때 만나요. 오케이 7만 명 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저희 이미경 책임님 저희 도와주시는 이미경 책임님은 먼저 이제 업무하러 가시고 제가 마스크를 여기서부터는 벗고 가겠습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20분 30분 동안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말씀드릴 텐데 마스크를 쓰고 하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국 기자들 와서 저는 이번에 영국 언론 헤이터스 TV 기자 자격으로 영국 기자들이랑 같이 취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영국 언론들이랑 같이 취재하는 게 한국 언론들하고는 좀 달라요. 동선도 달랐고 취재 대상도 달랐고 그래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꼭 들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어떤 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게 여러분께는 재밌을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께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첫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듣는 내용도 있고 이미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 여러분께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날 입국 당일 토트넘 입국 당일에 제가 이제 사진이 우리 편집자님 여기 사진 같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입국 당일에 공항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정확히 몇 분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갔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공항 밖에 여러분이 보신 화면 밖에 그러니까 공항 밖에도 또 팬분들이 와서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저는 일부러 2층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에도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제가 찍은 영상들은 다 각도가 달라요. 저는 반대 방향에서 일부러 2층에서 찍었거든요. 왜냐면 공항에 도착하는데 대부분 방송사 카메라들이 정면에서 찍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정면에서 찍어봤자 거의 똑같은 앵글일 것 같아서 일부러 다른 앵글을 찾아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가다 보면 2층에서 반대 방향에서 찍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항에 들어오는 장면을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길 빌고 제가 이 공항 첫날 공항 입국 당시에 제일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손흥민 선수 등장할 때 그 분위기하고 이거 여기부터 말씀드리면 그 공항에 계셨던 분들 다들 느끼셨을 텐데 그리고 제가 이후에 제가 찍은 영상을 봐도 그 느낌이 다 영상 안에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이 락스타들 약간 예를 들면 오아시스 좀 오아시스 좋아해서 콘서트 갔었는데 그런 락 콘서트에 가면 왜 그 스타들 처음 공연 시작할 때 음악 딱 틀면 막 와 하고 딱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분위기 진짜 슈퍼스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영상으로 봐도 그게 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거기 직접 와서 토트넘 선수들하고 만나고 한 게 되게 훈훈하고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일 기억나는 게 페리시치가 정말 사실 페리시치는 아직 토트넘 선수로 뛴 적이 없죠. 이번에 입단을 했으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사인을 해줬었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앞에 있던 팬분들께 사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다가 어떤 분이 그 크로아티아 유니폼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멈춰서 사인을 해주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이미 축구 팬분들도 많이 그걸 보셨죠. 근데 제가 영상도 찍고 동시에 또 올리고 하느라고 다 모든 장면을 담지 못했습니다만 그 크로아티아 유니폼 갖고 오셨던 분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정말 팬 서비스구나, 그래서 저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날 토트넘 입국했던 그 당시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소한 건데 토트넘 입국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올리면서 제가 이제 잠깐 그 지하 그 식당 내에 가서 밥 먹으면서 쉬고 있었는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이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요구르트를 들고 오셔가지고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요구르트를 딱 주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성함에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잘못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보고 계시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세요. 저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감사했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첫날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 끝나고 이제 호텔에 가서 골드 기자하고 만났습니다. 이번에 골드 기자가 저랑 같이 다니면서 골드 기자가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죠. 기사도 많이 나왔고 골드 기자에 대해서 골드 기자의 평점을 하나하나 그 기사로 쓴 매체도 있더라고요. 저랑 골드 기자는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보내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드 기자랑 이제 첫날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근데 도대체 골드 기자랑 왜 그렇게 친한 거냐? 골드 기자가
저랑 일주일 내내 같이 다녔으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친해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런던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토트넘의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따라다녔어요. 홈 경기, 어웨이 경기 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따라가려고 이제 저가 항공사 이제 공항에 가는데 한 2번, 3번, 4번 계속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골드 기자가 저거 이게 미리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계속 공항에서 만나서 계속 같은 비행기라서 제가 너 좀 그만 따라다녀라.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이제 농담으로 하니까 이제 골드 기자는 야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이게 서로 이러다가 티격태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친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여러분 영국에 와보시면 다들 느끼실 텐데 사시는 분들은 특히 느낄 거고 기차가 정말 비싸고 기차가 취소되고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수완지 취재를 가는데 기성용 선수가 수완지에서 뛰던 당시에 수완지 취재를 가는데 기차가 취소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이제 골드 기자가 저한테 자기 차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골드 기자가 운전해주고 제가 대신 고맙다고 밥 사고 이렇게 같이 취재를 한 4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거고 이제 처음에 동료였다가 나중에 친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드 기자 유튜브를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드리죠.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즌도 계속 할 건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골드 기자가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저 돈 안 줍니다.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골드 기자. 왜냐면 제가 왜 영국을 떠났고 왜 제가 더 이상 토트넘을 현장에서 취재할 수 없는지 골드 기자가 다 알고 골드 기자만 아는 게 아니라 영국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다 알아요, 영국 기자들이. 그래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고자 이거 너 도움이 되면 그냥 공짜로 써 라고 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골드 기자 그 유튜브 영상들을 한국 축구 스포츠 채널 중에서 우리가 좀 돈 주고 쓰면 안 되냐라고 연락했던 채널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골드 기자가 그걸 다 거절하고 그냥 너가 힘드니까 그냥 공짜로 써라 해서 지금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취재비가 다 제 사비로 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부담이었는데 여튼 한국에 와서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도. 왜냐면 평소에 저를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골드 기자를 좀 많이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인드로 제가 한국에 왔던 거라서 저랑 골드 기자는 계속 같이 다녔던 겁니다.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친구고 동료고 하다 보니까 저희 둘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날 첫 식사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저희가 평점을 매기는 것도 큰 계획이 없었는데 첫날 설렁탕 가게를 맨 처음에 찾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이 설렁탕이고 설렁탕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니까 설렁탕 가게를 다 찾아다니는데 다 닫아서 그래서 어떤 그 전이랑 술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골드 기자가 한참 걸려서 메뉴를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근데 그래서 주문하려고 했더니 8시 이후로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는 또 술만 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오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들어가자 했는데 그 딱 닭갈비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닭갈비 집에 갔는데 닭갈비가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뭐냐?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저희가 닭갈비를 두 종류 먹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닭갈비 집에 그냥 제일 브랜드 그 브랜드 이름이 있는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말하면 좀 어색할 것 같죠. 아무튼 그래서 그 닭갈비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너무 맛있다고 해서 치즈 닭갈비를 추가시켰는데 치즈 닭갈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치즈 닭갈비를 더 좋아했습니다. 볶음밥도 먹었고 볶음밥 안 먹은 거 아니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너무 행복해하길래 그래서 평점 10점.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평점을 자연스럽게 매기게 됐던 겁니다. 첫째 날 그랬고 이게 첫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저희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에 올렸더니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더 현대 백화점에 맛있는 식당가가 많으니까 거길 가시면 좋을 거다. 그래서 갔는데 딱 가자마자 정기 휴무일이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FC몰의 지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돌솥 비빔밥 먹었는데 그거 전에 더 현대백화점을 저랑 골드 기자가 보고 둘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현대백화점이 되게 올드 트래포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경기장 축구장.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똑같다 라고 해서
찰리 에클시어 기자도 나중에 왔었는데 찰리 에클시어 기자도 아 진짜 비슷하다. 아니면 이거 산시로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경기장이 진짜 약간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뭔가 이 분위기가 올드 트래포드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거 혹시 디자인한 분이 축구 팬이거나 아니면 축구 경기장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돌솥 비빔밥을 그래서 대신 먹었는데, 돌솥 비빔밥이 그 골드 기자가 자기가 낙지를 되게 좋아해요. 모든 메뉴를 낙지랑 같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돌솥 비빔밥이 평점이 가장 낮았어요. 저희가 다 먹었던 음식 중에 7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저희가 다이어 인터뷰를 제가 처음으로 했죠. 다이어랑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 그 유소년 선수들 축구 클리닉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습니다. 원래 이 행사가 원래는 실외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당연히 선수들도 많고, 근데 그날 비가 올 예보가 있어서 실내로 갑자기 장소를 바꿔서 좀 되게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 인터뷰하는 중에 계속 그 유소년 선수들이 축구하는 소리가 들리죠. 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다이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이어한테 제가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되게 기억하시는 살라가 뭐 주냐라고 마지막 경기에서 팀크를 골키퍼에게 했던 그 질문을 했고, 다이어가 되게 재밌어 했어요. 본인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토트넘 직원들이랑 만나가지고 그 당시 얘기를 했는데, 야, 그 질문 너무 재밌었다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다이어도 본인도 그 질문을 되게 재밌어 했고, 그래서 그 다이어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렸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어는, 저는 사실 다이어를 되게, 제가 2015년부터 런던에 취재할 때부터 다이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다이어 이번에도 만나서 느꼈는데 좀 무뚝뚝해 보이거든요. 사실 딱 겉으로 볼 땐 되게 무뚝뚝할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 되게 다정한 면이 많아요. 되게 다정다감해요. 이번에도 저랑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먼저 자기가 저한테 인사를 이게 우리가 코로나라서 악수를 못하고 먼저 이걸 주먹 인사라고 하나요? 아무튼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되게 의외로 다정다감한 면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좋아할 캐릭터가 아닌가. 무덤덤해 보이는데 덩치도 크고 잘생겼고, 그다음에 되게 얘기해보면 의외로 다정한 면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다이어 인터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다이어 인터뷰 마친 다음에 아직도 2일차입니다. 이거 좀 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픈 트레이닝 취재를 갔습니다. 오픈 트레이닝 오신 분들도 많았죠. 오픈 트레이닝은 제가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제 영상도 올렸고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콘테 감독은 정말 이번 투어 내내 정말 100% 팀의 경기력, 피트니스를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이미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에 돌입한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매너 있게 하지만 자기는 머릿속에 오직 그것만 딱 담아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모습을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많이 나왔죠. 그 오픈 트레이닝 끝나고 선수들 다 쓰러진 사진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의 이번에 토트넘은 거의 더블 세션을 하고 왔어요.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훈련을 하고 있어. 거의 다른 행사가 있는 날만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에 올렸었지만 그 관광하는 일정이 없었죠. 그거는 콘테 감독의 계획인 겁니다. 왜냐면 콘테 감독은 프리시즌 투어고 손흥민 선수의 나라인 것도 맞지만, 지금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 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100%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것도 여담이지만 제 트위터에 사진이 저랑 벵거 감독이 찍은 사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넌 토트넘 뉴스를 쓰는 애가 왜 벵거 감독이랑 찍은 사진을 쓰냐 하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콘테 감독이랑 사진을 찍으면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콘테 감독이랑 제가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짧게 잠깐 이게 독대한다고 하죠, 한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바쁘고 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안 찍었습니다. 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오픈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선수단 숙소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무슨 사진이 나온 거냐면, 여기서 그 골드 기자가 한국 축구 팬분들한테 사인해주는 사진이 여기서 나온 건데, 선수단 숙소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저도 그렇고 골드 기자 내리자마자 이제 축구 팬분들이 골드 기자를 알아보시고 막 골드 기자 이름을 부르니까, 골드 기자가 자기를 부르는데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뭐해서
직접 가서 이제 한 분한테 사인해줬더니 이제 이게 한참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골드 기자는 또 자기한테 자기를 반겨주는 분들한테 다 사인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오래 가니까 경호원 분들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때 축구 팬분들 중에 그래서 스펜스 오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새로운 이야기, 좀 여러분이 궁금하실 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날 밤에 구단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면 저는 토트넘을 기자로서도 취재를 했지만 토트넘 구단하고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5년 가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해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구단에 좋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구단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 종종 너가 뭘 안다고 그 뭐 니적설이 어떻게 그런 거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토트넘에 제가 토트넘에게 직접 물어서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계 각층에 제가 토트넘을 4년 동안 현지에서 취재했고 또 토트넘과 같이 일을 했던 5년 동안 같이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구단 관계자들하고 만났는데 그날 밤에 제가 누굴 봤냐면 파라티스 단장을 봤고 파라티스 단장은 이때가 밤 12시였거든요. 이미 밤 12시인데도 이미 밤 12시인데 마치 점심 12시인 것처럼 완전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걸 보고 정말 그 워커홀릭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었고 그 다음에 파라티스 단장 말고 제가 오해하시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파라티스 단장 말고 다른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제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물어봤는데 아무튼 김민재 선수와 토트넘도 링크가 계속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저도 처음 한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분은 토트넘에서 오래 일을 했고 이런 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예전에 토트넘하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저도 다큐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무리뉴 감독 시기에 김민재 선수 영입을 시도한 적이 있고 실제로 협상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알게 된 건 뭐냐면 토트넘은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김민재 선수에 관심이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시절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그 관심이 시작이 돼서 계속 지켜본 게 있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리뉴 감독 시절에 우리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서 협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하든 중국 클럽에서 김민재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영입 무산이 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번에 뭐 물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만 지금까지 알려졌던 바들은 대부분 추정이죠. 추정.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럴 거야라고 추정하는 건데 이번에 제가 들은 거는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에게 직접 들은 바라서 약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에게 이게 토트넘이 되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다만 타이밍이 좀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아직도 미정인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조금 늦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김민재 선수가 어디로 갈지가 좀 정해진 다음에 하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여튼 지금 현재는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찍는 7월 19일 시점에는 지금은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영입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제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정보예요. 다만 그 전에 토트넘이 실제로 관심이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있었고 협상도 한 적이 있었지만 중국 클럽에서 김민재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 이게 제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알게 된 내용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일차예요. 아주 엄청 많은데 아직 2일차 여기까지 잠깐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면 취재 3일차부터 말씀드리면 취재 3일차에는 뭘 처음 했냐면 두 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이 기자회견에 영국 언론사 헤이터스 TV 자격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영국 기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 언론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영국 기자들이 좀 아쉬워한 부분이 뭐냐면 영국 기자들도 사실 골드 기자 특히 팀 K리그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전혀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국 기자들이 팀 K리그에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질문을 전혀 할 기회가 없었던 거를 영국 언론에서
그 골드 기자뿐이 아니라 찰리 에크셔 기자도 그 부분을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자회견에서 첫 경기 기자회견,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클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좀 화제가 됐었고, 그 후에 이게 외신 기자냐, 뭐 한국 기자냐 이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 기자분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게 뭐 어떤 매체의 어떤 기자분이다, 성함이 누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제가 그 기자분이 되게 열심히 이번 방한 기간에 취재하고 다니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원하진 않지만, 다만 이게 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외신 기자냐, 막 한국 기자냐, 뭐 이걸 가지고 뭐 되게 많은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한국인 기자인데 외국인 기자다, 뭐 중국인 기자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걸 보고,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축구 팬분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질문,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냐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영국 기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궁금할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였고, 사실은 오히려 영국 기자들이 그 기자회견에서 저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약간 저거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질문은 오히려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콘테 감독 기자회견에서 아마 두 번째 질문이었을 거예요.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이 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이 경기를 왔는데 왜 손흥민을 전반전에 투입을 안 했냐? 왜 후반전에 투입시켰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랬고, 저도 딱 듣는 순간 그랬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기 전에 저도 딱 듣는 순간에 저거는 감독한테 물어보면 좀 감독이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감독의 권한인데 누구를 전반에 내고 누구를 후반에 내고, 그리고 콘테 감독은 본인 딴에는 일부러 후반전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일부러 교체 투입을 시켰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왜냐면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이제 홈팬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홈팬들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근데 갑자기 기자가 왜 전반에 안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감독 기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영국 기자들도 그 질문이 오히려 더 문제라면 문제이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중간에 이번 기자회견 다 통역사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범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쿠션이 이제 바로 콘테 감독이 대답할 필요가 없이 한번 통역을 거쳐서 이제 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만약에 이게 바로 묻고 바로 답하는 거였으면 조금 기분이 나쁘고 좀 날카로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나름의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3일차 기자회견 얘기고, 그 다음에 3일차 밤에 이제 골드 기자랑 영국 기자들 다 데리고 광화문에 갔어요. 이제 이게 처음으로 좀 서울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같이 골드 기자, 영국 기자들 다 데리고 광화문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거는 브이로그 영상을 따로, 브이로그 해도 좀 되게 미약하지만, 왜냐면 저희가 다 다니면서도 일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브이로그 되게 열악하지만 영상을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니면서 이순신 장군 보면서 저 동상은 누구야? 그래서 제가 저 동상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어느 시기에 임진왜란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회상에서 이렇게 활약을 해서 그 덕분에 한국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걸 막 그다음에 뭐 하객진이 이것저것 뭐 13척의 배로 이런 설명을 다 영어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머릿속엔 다 알지만 영어로 그걸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영국 기자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니어스지. 그러니까 천재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장군님으로 추앙받는 거다.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더 걸어가다 보면 세종대왕님 동상 있잖아요. 그럼 저 동상은 뭐냐?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분이고,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이 이 왕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정치를 잘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한국 왕 중에 한 명이다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니다가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되게 다들 멋있어 하더라고요. 멋있죠, 실제로 멋있고. 그래서 그 길이 좋잖아요, 그 길 자체가. 이쪽에 근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쪽 세종문화회관 쪽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렵긴 했는데, 다들 그 거리를 너무 멋있게 잘 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계천 시청을 제가 보여줬는데, 청계천을 다들 골드 기자 특히 청계천을 보고, 와 이게 진짜 여기서 어떻게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 이게 물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설명해 주느라고 아주 진땀을 하긴 했지만 다들 좋아했습니다. 이날 삼겹살하고 이렇게 양념갈비를 먹었고, 삼겹살 8.5, 양념갈비 9.5. 양념갈비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외국인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온 영국 기자들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일차가 여기까지. 4일차가 첫 경기 날, 우리 첫 경기 날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왔고, 그 다음에 영등포 그래서 저희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걸어서 식당을 찾기는 무리여서 택시를 타고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가서 그 안에서 밥을 먹고, 그 안에서 탕수육 크림새우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서 10점 10점이 나왔었고, 짜장면은 8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경기장으로 이동했는데 경기가 재밌었죠? 9골이나 나왔고, 특히 전반전은 제가 이렇게 기자석에서 보는데 산체스 좀 약간 몸싸움이 많았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주전 자리가 조금 자기의 포지션이 약간 위태할 수 있으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의욕이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약간 좀 치열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친선전인데 되게 강도가 높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아무튼 경기 내용이 그랬고,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제가 김상식 감독하고 콘테 감독 둘 다 질문을 제일 먼저 했는데, 김상식 감독님께 제가 특히 오늘 토트넘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가 누구였냐 해서 다이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트위터에 썼던 게 트위터에서 꽤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팬들에게, 그래서 그 트위터 내용 중에 보면 사우스게이트 아웃, 김상식이 이런 트윗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우스게이트 감독한테 이거 좀 보라고 이런 분들도 많았고, 콘테 감독한테는 제가 질문했던 게 오늘 친선 경기인데 마치 실전 같았는데 이게 요구한 거냐, 감독의 요구였냐 라고 했더니 콘테 감독은 그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니었고, 근데 선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바로 토트넘의 멘탈리티다. 이거는 다음 시즌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4일차. 그 다음에 4일차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4일차 밤늦게 경기가 끝나서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길인데, 저희 숙소가 영등포에 있었어요. 영등포에 있었는데, 저희가 둘 다, 이게 기자들이 많이 그래요. 기자들은 버스를 타도 노트북 켜놓고 일을 하고, 뭐 택시를 타도 일을 하고, 이동할 때 계속 일을 하거든요. 저랑 고등기자 둘 다 일을 하다가 영등포역을 놓친 거예요. 한 정거장을 놓쳤는데, 이게 버스가 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정거장을 놓쳤는데 이게 엄청 멀리 가더라고요. 막 다리를 하나 건너가더라고요. 서울교, 그러니까 이게 한강 다리까지는 아니지만 다리를 아무튼 하나 건너가지고, 그 다리 건넜을 때 여기 아마 KBS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한밤에. 저희가 거의 한 새벽 1시였을 거거든요. 둘 다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니 이게 지금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근데 또 그 시간에 그게 다리가에서 막 다른 버스를 잡거나 택시를 잡기도 어려워서 결국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수도까지. 그래서 골드 기자가 저한테 계속 이번에 다니는 내내 정모가 버스를 정거장을 안 알려줘서 우리가 한 다리를 건넜다, 이걸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거 평생 얘기할 거지? 그랬더니 앞으로 10년 동안 얘기할 거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그런 작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골드 기자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장난으로 하는 거죠. 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5일차입니다. 5일차가 제가 뭐 했냐면 모우라 인터뷰였습니다. 모우라 인터뷰 올려드렸죠. 모우라 인터뷰에서 모우라 선수가 소민 선수에게 득점왕 할 때 했던 그 패스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모우라의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모우라는 사실 평소에도 여러분 스포츠 TV 같은 걸 보시면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웃는 모습이 정말 되게 순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도 되게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자상하고 되게 매너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장에 들어왔을 때도 기자들한테 다 이렇게
먼저 인사도 하고 끝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인터뷰 했을 때 되게 해맑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인터뷰는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세요. 제 인터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노우라가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되게 좀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노우라가 뭐 토트넘이 언제까지 남을지 정확하지가 않은 그런 타임이어서 더 그런 부분이지만 꼭 한번 보시길 빌겠습니다. 노우라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저녁에 치맥을 먹으러 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치맥은 꼭 먹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먹냐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치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댓글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댓글을 보면 거의 한 6대4 비율로 BBQ를 가야 된다, 교촌을 가야 된다 이렇게 약간 BBQ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으러 갔고 처음에 갔을 때 그 교보문고 맞은편에 있는 매장에 처음에 갔는데 거긴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닫은 건지 아니면 지금 잠시 닫고 있는 상태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참 좀 걸어서 더 한 15분 걸어서 논현역 쪽에 있는 거기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갔는데 이게 첫입 먹었을 때 그다음에 맥주랑 같이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이래서 치맥이구나 했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약간 이게 여러분들 외국인들한테 팁을 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약간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등기자가 처음 먹고 야 너 안 맵다 했더니 또 매운 거 알려줬어 하면 이렇게 얘기했길래 내가 이게 뭐가 매워 해서 먹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준에는 안 맵지만 외국인들 기준에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긴 먹었지만 평점은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 축구 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이 9.2 프라이드 치킨이 8.3 치즈볼이 8.3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치맥이 10점을 못 받다니 억울해 하셔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 날 그래서 결국은 한우를 먹으러 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게 아무튼 5일차까지 끝났고 6일차에 경복궁에 갔습니다. 왜 경복궁을 갔냐면 저는 사실 처음에 남산에 내려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축구팬 여러분들 여기 꼭 가봐라 하시는 거를 제가 다 보여줬어요. 저희끼리 왓챗 방이 있거든요. 영국 기자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저도 거기 안에 있고 평소에 그래서 아무튼 내가 야 여기가 유명하고 한국 축구팬들도 여기를 추천하는데 너네가 골라. 내가 제가 각각의 제일 예쁜 사진들을 보내주고 링크도 보내주고 여중에 너네가 가고 싶은 데를 골라 했는데 만장일치로 다들 경복궁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한국 특유의 건물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경복궁을 골라서 경복궁에 결국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날씨가 더워서 한복을 못 입고 사진을 못 찍은 거는 좀 아쉬운데 정말 그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경복궁 한참 저한테 막 질문을 많이 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 경복궁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경복궁에서 이렇게 우리가 경복궁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 여기 앞에는 되게 현대식 건물들이 많잖아요. 높은 빌딩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는. 여기를 보면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게 되게 옛날 한국식인데 고개만 돌리면 반대로 돌기만 하면 되게 현대식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한국에 어떻게 이게 돼? 그래서 뭐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그걸 설명하느라고 한참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야 이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니까 너네가 기사에 혹시라도 쓸 거면 더블 체크 꼭 하라고 내가 잘못 아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한 바퀴 쭉 도는데 다들 경회루를 제일 좋아했어요. 정말 제일 예쁘더라고요. 제가 봐도 경회루를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거기서 단체 사진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었었습니다. 경복궁을 보고 그 다음에 저하고 여기서 좀 갈렸는데 기자들이 왜 취재하는 방향이 저는 케인하고 세센용 인터뷰를 가서 케인 인터뷰하고 세센용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영표 위원님도 인터뷰를 했고 이영표 위원님은 아직 안 올리는데 나중에 올릴 거고 케인은 저는 사실 제가 영국에서 취재할 때도 믹스존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지나갈 때 제가 케인한테 잠깐 시간 부탁해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받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케인이 저를 기억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여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요청해서 흔쾌히 응했었고
근데 케인은 인터뷰한 내용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케인은 보면 직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케인은 사실 슈퍼스타거든요. 영국에서 월드컵 득점왕, EPL 득점왕. 그러니까 잉글랜드 팬들에게는 케인이 가장 중요한 선수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도 보면 인터뷰할 때 보면 되게 털털해요. 되게 털털하고 되게 협력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 얘기만 나오면 웃으면서 그게 되게 그런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되게 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센용 인터뷰는 세센용 인터뷰는 제가 오늘 올렸는데 19일 되게 열심히 답변을 하고 되게 열심히 뭔가 인터뷰 등하고 프리시즌에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햄스트링 부상을 안 당하도록. 그런 면들이 되게 보기 좋았고, 그 다음에 이영표 위원, 우리 그 영국에서 온 기자들이 이영표 위원을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영표 위원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영표 위원님한테 저희 위원님 영국에서 온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사실 이영표 위원님하고 예전에 인터뷰한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인터뷰를 했고, 이영표 위원님은 맨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여기 통역해줄 수 있는 기자가 있으니까 통역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영표 위원님 영어 잘하시나요? 영어로 하실 수 있잖아요 했는데 아니 통역해주세요 했는데 결국은 영어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영어 질문으로 영어를 바로 다 아주 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영상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또 하나 거의 끝이에요. 긴데 7일차 레비 회장님하고 만났던 그 마지막 날,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죠. 7차 레비 회장과 만남. 그 다음에 레비 회장님 만나기 전에 그 AJ 트레이시라는 그 유명한 가수죠. 힙합 래퍼죠. 또 잠깐 만나서 사진도 같이 찍고 했었고, 이 트레이시라는 그 친구는 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타지만 되게 친화력이 좋아요. 저랑 이제 만나서 이제 있는데도 먼저 저한테 막 인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3분 얘기하면은 한 몇 달 알고 있었던 친구처럼 되게 친화력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토트넘의 유명한 서포터고, 그래서 토트넘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레비 회장하고 제가 만났을 때는, 제가 레비 회장하고 사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영국 기자단하고 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토트넘의 미디어 담당자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처음에는 토트넘의 넘버 3이신 분이, 정확히 제가 직함이랑 성함을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토트넘의 넘버 3인 분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막 좋다 좋은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레비 회장하고 토트넘의 넘버 2인 분, 이 넘버 2인 분도 일부분은 여자분인데 좀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잘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버 2라고 부르거든요, 영국 기자들. 그래서 두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는 이게 되게 편한 자리였는데 갑자기 토트넘의 넘버 1, 2, 3가 다 온 거죠, 지금 저희. 게다가 레비 회장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도 바로 옆에 있고 인사도 했고, 그래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제가 레비 회장하고 했던 이야기를 뭐 기사나 영상을 따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미리 어레인지된 인터뷰가 아니고 워낙 한 클럽의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레비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쓰는 건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번에 레비 회장하고 넘버 2, 넘버 3가 다 왔는데, 이게 이분들이 왜 왔는지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 힌트인데, 다들 이번 방한 투어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다들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너무, 제가 레비 회장한테도 그걸 물어봤는데 너무 다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면을 좋아했냐면,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어 중에 하나라고 이분들이, 제가 누구를 특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역력해 보였고, 특히 약간 이게 다른 나라의 투어를 갈 때는 그냥 토트넘이라는 팀이 그 나라에서 일부분 팬들이 있는 나라의 투어를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거의 뭐 이 토트넘을 방한한 그 일주 정도의 기간은 거의
나라 전체가 이 토트넘 방안에 되게 들떠 있는 분위기였고, 되게 기뻐하는 분위기였고, 되게 즐기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냥 그 일부 그 클럽의 팬들만 서포트하는 거하고 이게 뭐 거의 전 국민적인, 전국적인 어떤 토트넘이 왔다, 막 방송사들 다 가 있고 막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레비 회장과 넘버 2, 넘버 3 다 정말 100% 만족을 하고 돌아갔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레비 회장 오기 전에 이번에 방한하기 전에 왜 제가 여러분 가짜뉴스 레알 마드리드로 손흥민 선수가 입단을 하기로 했니 어쩌니 막 그런 가짜뉴스 제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저격을 했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누가 손흥민 선수를 하려면 손흥민 선수가 뭐 평가받는 무슨 어디서 평가하는 그런 돈의 2배 이상을 내지 않는 이상 레비 회장은 눈도 깜빡하지 않을 거다. 정말로 그거를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는 이상은 레비 회장이 또 얼마나 협상의 달인입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레비 회장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왔던 넘버 2, 넘버 3도 토트넘에 제일 위에 있는 분들도 100% 만족을 하고 갔다. 정말 얼굴에서 막 행복이 떨어져요. 막 꿀이 떨어지는 얼굴로 돌아갔다. 그래서 참 잘됐다. 참 잘됐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게 약간 이건 여담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넘버 2 분이 제가 여자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 넘버 2 분 레비 회장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약간 오른팔 같은 분인데 이분이 우리끼리 이제 그 자리가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한 자리였어가지고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올리브영을 그렇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올리브영은 제가 좀 PPL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생생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올리브영에 그렇게 좋다고 보면서 막 올리브영 특히 제가 화장품을 안 쓰니까 전 잘 모르는데 뭐 화장품이나 특히 얼굴 마스크 여자분들이 쓰는 건지 아무튼 그 얼굴 마스크가 그렇게 좋다고 막 그 넘버 2 분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미팅 자리가 끝나자마자 영국 기자들이 그래? 그래서 다 같이 올리브영으로 갔어요. 다 같이 올리브영으로 가서 다 샀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그 넘버 2 분이 추천했던 거를 다 사서 저는 안 샀고 아무튼 다 사서 실제로 지금 어제 몇 시간 전에 다들 도착했거든요, 영국에. 그래서 다 사서 선물을 줬더니 다들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게 영국에서 되게 비싼가 봐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퀄리티가 좋은데 영국에서 그런 걸 사려면 그게 되게 비싼가 봐요. 그리고 퀄리티도 좋고 그랬다. 아무튼 그래서 그 넘버 2 분이 추천해준 올리브영 그거를 모든 영국 기자들이 귀국할 때 와이프 선물로 사서 가서 다들 만족했다. 이게 약간의 하나의 작은 비하인드 스토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날 돌아가는 날 골드 기자가 출국하는 날 돌아가는 날 이날 아침 일찍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골드 기자가 나 아침 너무 일찍이니까 비행기가 그냥 너 같이 안 가도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드 기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같이 보려고 같이 갔고 같이 가서 이제 아마 공항에 한 9시에 도착했을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한정식 식당은 아직 안 열었고 뭐 푸드코트만 좀 연 상태여서 제가 근데 푸드코트에서 설렁탕을 팔더라고요. 첫날 못 먹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렁탕에서 야 너 마지막 날 돌아가는 날이니까 이거 먹고 가. 이거 되게 맛있고 건강에 좋아. 근데 설렁탕을 먹으라고 그렇게 제가 밀었는데 이 골드 기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수프 음식을 물론 외국인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만 다 똑같진 않지만 그 뜨거운 수프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잘 입맛이 안 먹거나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여튼 별로 안 땡겨 하다가 그 메뉴를 보다가 저걸 보고 That looks interesting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돈가스인 거예요. 아침 9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돈가스 먹어라. 근데 제가 그게 설렁탕 파는 가게랑 다른 가게라서 저는 설렁탕을 시킬 수도 없고 같이 돈가스를 먹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약간 어린이 입맛 같죠? 전반적으로 저도 어린이 입맛이긴 하지만 저쪽도 좀 어린이 입맛.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마지막 날 먹은 평점이 뭐야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골드기자에 얘기했는데 이건 공항에서 먹은 음식이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편하게 먹자. 그리고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들 말씀해 주시지만 공항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게 그렇진 않죠? 아주 맛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음식은 평점을
안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기자는 갔고 토트넘 출국할 때는 처음에는 생각보다 마중 분이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출국 시간도 빨랐고 출국 정보가 그렇게 아주 많이 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마지막에 제가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한 30분, 40분 가깝게 거의 진짜 모든 분들에게 사인을 해주겠다라는 기세로 사인을 해주는 거를 봤습니다. 보면서 정말 저러니까 팬들한테도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외에 히샬리송, 모우라 선수들이 다 조금이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단에서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켰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선수들이 다 가서 사인해주게 하면 이게 공항이 되게 난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날. 게다가 코로나 위험도 있고 지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히샬리송 팬이 꽤 많았어요 공항에. 그리고 히샬리송 이렇게 뭔가 응원 그걸 들고 온 분들도 많았고 사인해주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번에 투어하는 중에 저한테 여러분 기자님 선수들 귀국 언제 어느 터미널에서 몇 시에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영국 기자들도 그게 되게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그렇고 왜냐면 저는 알죠. 저는 알아요. 어느 공항으로 몇 시 들어오는지 알고 가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다만 왜냐면 전 직접 듣거든요. 다만 이게 컨피덴셜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들을 땐 그 당시에는 컨피덴셜이 이게 알려주면 안 된, 누구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거든요. 저희에게는, 취재진에게는. 왜냐면 이게 한번 사람들에게, 이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주면 공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통제가 안 되니까 컨피덴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구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 물어본 분들에게는. 왜냐면 또 어떤 분한테는 알려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안 알려드리면 또 여러분들한테 불공평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분들한테는 누구에게도 답장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구단을 통해서 직접 듣지만 저희가 듣는 정보는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컨피덴셜한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정리하면 제가 이번에 토트넘 방한 취재를 현장에서 되게 오랜만에 토트넘 현장에서 되게 오랜만에 취재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이미경 책임님 불수원 처음에 방송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골드 기자가 저를 도와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트넘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현장에서 취재했고 그 기간 중에 많은 분들하고 인연을 맺었고 토트넘 취재 기자로서 그리고 제가 왜 지금 토트넘 현장을 제가 왜 떠났는지 왜 제가 더 이상 유럽에서 취재를 하지 않는지가 아니라 못하는지를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까 이미경 책임도 마찬가지고 골드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럽 축구 취재를 현장에서 제 마음은 모든 현장을 다 다니고 싶지만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글도 하나 썼었죠. 솔직히 요즘 좀 좋다고 약간의 패러디였는데 다른 분 쓰신 거래.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요즘에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했고 저나 골드 기자나 저에게도 정말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번에 저에게 제가 취재 어렵게 하는 걸 보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몇몇 제가 그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비로 취재를 하러 왔다가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래도 많은 힘을 받고 돌아가는데 이제 저도 이번 주말에 제가 평소에 지내는 나라에 돌아가서 제가 계속 현장 취재를 하지는 시즌 내내 취재를 하지는 못하지만 제 할 일을 하면서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과 정보 많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도 제가 틈이 날 때마다 현장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 취재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자체는 저희 5만 명 구독자 감사 인사 겸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린 자리였는데 모두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실수록 제 마음은 저는 정말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한국 축구팀이 뭘 한다는 걸 듣고 남수단에 가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가려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 여기 오시면 진짜 큰일 나요. 오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제 마음은 제 꿈은 정말 남수단이 됐건 아르헨티나가 됐건 칠레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간에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떤 중요한 뜻깊은 그런 사연이 있으면 다 거기 가서 취재하고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유튜브가 어떻게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구독자가 5만이 되고 이제 그 덕분에 조금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주 길고 되게 처음 하는 이런 거 놓고 하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정말 길었고 말이 많았죠. 네, 여러분 봐주셔서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